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겪었던 나의 수호령. 우리 집은 식당을 했었어. 술도 팔고 고기도 팔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가끔 밥 먹으러 가서 엄마를 도와서 치우고 들어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느 날 계진 상손님이 식당에서 지랄을 한 거야. 그거 말리고 그 아저씨를 쫓아냈어. 그 아저씨가 끝날 시간쯤에 진상을 떤 거라서 그 진상이 가고 난 뒤 마감을 했지. 난 싸우느라 피곤했던 아줌마들과 같이 상을 닦고 치우고 있었어. 그 진상이 먹은 그릇을 다 정리해서 주방으로 가고 있는데 멈추라고 누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완전 굳은 듯 서 있는 그 순간 눈앞으로 돌멩이가 지나가는 거야. 정말 앞머리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로 슉 하고 지나가서 주방 쪽으로 날아가 주방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어. 놀라서 밖에 나가보니 누가 막 도망가더라고. 보니까 그 진상이 나가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밖에서 돌을 던지고 도망을 간 거야.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식당 유리가 꽤 두꺼운 편인데 그게 안 깨지고 뚫려서 식당 안으로 날아든 거지. 누가 소리 질러서 멈추지 않았으면 난 아마 그 돌을 맞고 크게 다쳤거나 죽었을지도 모르지. 식당 이모들한테 어떻게 알고 소리 질렀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소리 지른 사람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는 거야. 그냥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지. 그리고 몇 년 후 오빠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 우리 오빠는 당구장과 노래방을 했는데 2층이 당구장과 노래방이 있고 3층이 집이었어. 2층과 3층을 오가는 계단이 꽤 가파르고 위험했지. 2층에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3층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3층엔 엄마가 내 조카를 보고 있었거든. 3층에 올라가는데 보통 한 층을 올라가면 반층 올라가서 꺾어져서 다시 반층 올라가잖아. 반층을 올라가서 딱 꺾어지는데 내 조카가 혼자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거야. 위험한데 하고 생각함과 동시에 내 조카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손을 뻗었는데 계단 모서리에 내 조카 머리가 쿵 하고 떨어졌어. 정말 다행히도 그 모서리에 내 손가락이 닿아서 조카가 내 손가락 위로 떨어졌어. 바로 병원 데려갔는데 놀랬을 뿐 외상은 없었고 대신 내 손가락이 멍들었지. 1년의 일을 겪고 혼자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왜 3층을 가고 싶었을까? 갈 이유도 없었는데 왜 나선 걸까? 만약 내가 안 갔으면 내 조카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신 걸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신기한 경험이었지.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강아지 인형. 어릴 적 나는 여자애 치고는 인형이 별로 없었다. 쓸데없이 장난감 많이 사줘봤자 쓰레기만 된다는 엄마의 지론 때문에 친구들의 인형 컬렉션을 부러운 듯 구경하는 게 다였다. 그런 나에게 학습지 선생님이 어린이날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선물해 주셨다. 그날부로 강아지 인형이 보물 1호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때가 8살 때였는데 9살이 되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 후로도 나의 인형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숨바꼭질에 정신을 팔린 나머지 인형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날 하루 종일 눈물 범벅으로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닌 걸 지금도 기억한다. 엄마가 새 인형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 나는 인형을 거의 동생으로 여겼으므로 그 인형이 아니면 소용없는 일이었다. 인형이 다시 나타난 건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였다. 마치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강아지 인형은 놀이터의 벤치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조금 더러워져 있었지만 한쪽 귀가 달아서 해진 내 강아지 인형이 확실했다. 엄마는 찾아서 다행이라며 인형을 깨끗하게 빨아주고 귀도 제대로 달아줬다. 그날 밤 뭔가 육중한 것이 나를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다. 정신은 맑았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처음으로 바위라는 것을 눌린 날이었다. 이후로 나에게 밤은 공포 그 자체였다.
괜히 아픈 척 핑계를 만들어 부모님과 자는 일이 일쑤였다. 대낮에도 머저나 다가올 밤이 두려운 나머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원인을 모르니 답답해하셨다. 그런 상황이 3주 정도 지속되던 중이었다. 하루는 엄마와 시내에 갔다. 동생 같은 강아지 인형도 함께였다.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또래의 아이가 내 강아지 인형을 보더니 돌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그쪽 부모가 난처해하며 사과를 하자 애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형을 등 뒤로 숨기면서도 이상하게 한편으론 줘도 된다는 모순된 생각이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때 분명 나는 그 아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떼를 쓰길 바라고 있었고 바람대로 그 애는 숨이 넘어갈 듯 고개를 젖히며 울어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인형을 내밀었다.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말 줘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양보하는 내가 자랑스러웠던지 집에 와서 아빠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고 옆에서 듣던 나는 도대체 왜 그 인형을 선뜻 내줬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신기한 일은 밤이 가까워졌음에도 무서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의 공포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했지만 대신에 일종의 죄의식 비슷한 것을 얻었다. 내 두려움을 이름도 모르는 아이에게 떠넘긴 듯한 찝찝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상쇄되어 갔다. 그 일을 상기해보는 이유는 얼마 전 홍대 앞에서 우연히 비슷한 인형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된 평범한 강아지 인형이나 유사품을 봤다 하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다만 생면부지의 인형 주인이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는 게 의외였고 지나는 말로 들은 그녀의 어투에서 부산 내음이 물씬 나서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무엇보다도 어딘가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조금 꺼림칙했다. 점점 빨라지는 내 발걸음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지만 끝내 그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는 걸 털어놓는다. 세 번째 이야기, 당안의 악취. 디자이너 K씨가 어느 여름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날 밤 K씨는 잠을 자기가 불편해서 끊임없이 뒤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어마어마한 악취에 휩싸인 것을 깨달았다. 뭔가 썩는 냄새였다. 아니, 냉장고 안에서 고기가 썩었나? 원인은 그런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서 주방에 가보려고 일어나서 방전등의 줄을 잡아당겼다. 방 안에 불이 켜졌다. 그러자 눈앞에 질척질척하게 썩은 갈색 머리통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그 머리에서 상상도 못할 악취가 발산되고 있었다. 그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태가 망가져 있었고 시커먼 액체를 이불 위에 흘렸다. 그리고 K씨는 생각도 못해 그것을 두 손으로 붙잡았다. K씨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라질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기는커녕 썩은 살 속으로 K씨의 손이 파고들어서 딱딱한 두개골 같은 것을 꽉 잡은 감촉이 전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 머리에 붙어있던 살점이 흩어지면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생각도 못했던 상황의 공포의 절정이 K씨를 덮쳤다. 반쯤 자포자기한 K씨는 그 머리통을 벽에 집어던졌는데 그 순간 그 머리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뚝뚝 떨어져서 침대 시트를 적시던 오물도 동시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다만 그 악취만은 온 방 안에 그대로 떠다녔고 특히 K씨의 두 손에 한동안 찌들어 있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